안녕하세요. 면역학TV의 김민석. 이주은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면역학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박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덥죠, 요즘. 네, 날씨가 더우면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체온 관리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책을 보니까 자연 면역과 적응 면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였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이 좀 어렵죠? 자연, 그 다음에 적응. 면역이라는 게 결국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 방어선이 1차 방어선이 있고 2차 방어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 방어선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자연 면역이라고 하고 2차 방어선에 해당하는 거를 적응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자연 면역이라고 하냐면은 같은 말로는 선천 면역이라는 말을 써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의 특징은 그 병원체가 딱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병원체다. 그래도 바로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오. 그게 자연 면역의 특징이고 적응 면역은 처음에 딱 오면은 잘 바로 반응을 못 해요. 근데 한번 만나본 적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우리가 잘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병원체에 어떤 적응이 됐다. 이런 뜻으로 적응 면역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적응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획득 면역이란 말도 쓰고요. 네, 좀 말은 어렵지만 뭐 선천 면역에 대항해서 우리가 후천 면역이라고도 하고 1차 방어선인 자연 면역이 조금 더 원시적이라고 하면 이 획득 면역이나 또는 적응 면역을 조금 더 고등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연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맞아요.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는 우리가 다 백혈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백혈구 하면 또 떠오르는 상대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적혈구? 네, 적혈구죠. 그래서 우리 피 안에 있는 세포를 피혈자를 쓰고 동글동글하다 그래서 구자를 써서 혈구세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혈구세포에는 색깔이 빨강색인 적혈구가 있고요. 그냥 보면 잘 보이질 않는데 적혈구는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어서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적혈구를 제외한 피 속에 있는 나머지 세포들을 우리가 백혈구라고 하는데 이 백혈구들이 주로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백혈구들 중에 대표적인 게 호중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 그 다음에 이제 NK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네, 자연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들이에요. 그러면 비특이적이라는 표현이 또 책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잘 읽어보니까 이제 특이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NK세포가 암세포를 비특이적으로 공격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예. 가리지 않고 막 먹는 게 비특이적인 거고요. 특이적인 거는 이제 편식을 하는 거예요. 아, 한 세균에 대해서는 한 가지 림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열쇠하고 자물쇠의 관계 같아서 딱 맞는 세포가 한 가지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의 항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림프구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특이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NK세포 같은 경우는 자연 면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이성은 없어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이는 NK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다 죽이는 그런 NK세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이제 신분증을 갖고 있거든요. 나야, 나. 이렇게. 그럼 그걸 보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되면 그 신분증에 자꾸 암세포라는 표시가 뜨는 거예요. 네. 그럼 면역세포가 가서 죽이니까 아예 신분증을 안 달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우리 T세포가 가서 죽이질 못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NK세포는 이 신분증을 안 찬 애들만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일단 신분증을 안 차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 우리 편은 아니다 싶어서 가서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고 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신분증이 위조가 돼요. 네, 세포가 좀 이상해지면서 신분증 같은 걸 차고는 있는데 우리 쪽 신분증이 아닌 다른 쪽 신분증을 차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가서 죽여요. 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NK세포는 거의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제거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그렇군요. 아주 오래된 세포죠. 예. 또 제가 읽어보니까 또 면역 체계 세포 안에는 기억비 세포라는 네. 세포가 있더라고요. 그 세포가 이제 이름에 기억이 붙은 만큼 한번 싸웠던 병원체와는 어떻게 싸우는지 기억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몸에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음. 적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그 기억비 세포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그 항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 그런 세부적인 거는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선천 면역은 아니고 뒤에 있는 적응 면역이나 뭐 획득 면역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면역하고 대비되는 이 획득 면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억을 한다는 거거든요. 학습을 해서 적응이 되면 뭔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처음 들어올 때는 어리버리 잘 못 싸우는데 아무 일도 못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얘가 면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녀석 어떤 놈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면 바로 몇 시간 내로 바로 작동을 해서 그 놈만 죽이는 거죠. 와. 그래서 이런 걸 담당하는 세포를 우리가 기억세포라고 하고 기억세포에는 주로 기억 B세포가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적군이 딱 들어오면은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생기고 또 기억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기억세포는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의 평생 같이 있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없어지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처음부터 네, 그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할 때 보면 네. 보통 2번을 맞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딱 맞으면 그게 어리버리 처음 보는 거니까 바로 항체를 못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또 그걸 항체를 만들고 또 기억 비세포도 그때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그 접종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적을 2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미 학습이 돼 있으니까 기억 비세포가 탁 작용을 해서 항체를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의 이런 면역 체계를 조금 더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2번 정도를 해주면 이 기억 세포도 더 많이 생겨요. 와. 그러면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예방 접종은 어떤 기간을 두고 그 2번을 맞게 되는 거죠. 코로나 예방 접종도 그렇듯이 이렇게 2번 맞기도 하지만 또 교차해서 맞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가요? 그게 뭐 사실은 그렇게 맞을 이유가 없는 건데 2번을 맞게 되니까 네. 그 얀센 백신 같은 건 한 번만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2번 맞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통 한 3개월 후에 10주에서 12주 사이에 2번째 접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없고 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네. 문제가 이게 결국 수급의 문제죠. 수급의 문제. 그 아스트라제네카로 2번 맞는 걸로 스케줄이 돼 있는데 그냥 바꿔 맞으려니까 맞는 사람도 좀 찜찜하고 놔주는 사람도 찜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된 거죠. 한쪽은 이제 바이러스고 한쪽은 RNA지만 만드는 단백질은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이거든요. 해보니까 다른 나라의 결과를 보면 뭐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예, 뭐 아스트라제네카로 2번 맞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화이자를 맞으나 상관이 없고 뭐 어떤 결과를 보면 뭐 더 낫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맞는 게 모더나만 2번, 뭐 화이자만 2번 이렇게 맞는 것보다 효과죠.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뭐 100% 믿을 수는 없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화이자 백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으신 분들을 화이자 백신으로 2차를 하겠다고 이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사실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여주는 부작용이 조금 서로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을 맞으면 각각 다른 부작용이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백신이 있는 만큼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저희도 이제 소중한 일상생활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면역학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